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강의를 맡은 최강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감 리더십 두 번째 시간으로 사군자 심리 기질을 통한 자기 이해 강의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또한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리더십 선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견인력, 끌고 가는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인력, 가슴속에 새겨지는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취력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또한 타인에게, 또한 여러분의 내면적인 여러분 자아에게 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선언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서, 나의 리더십 선언. 나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념과 열정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미래의 리더가 아니라 지금부터 리더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문학부 중국어학과 21학번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학생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공감해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본받고 싶었던 리더가 공감해주는 리더였고, 서로의 의견을 공감해주면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공감해주는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해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조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공동체 리더십 수업을 통해 같은 조가 되었는데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팀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군자 기질에 따른 공감과 소통. 사군자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고로 이 사군자 기질이라 하면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질을 분석한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성장에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 3조의 신보미 학생, 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도전을 많이 해야겠다. 5조의 서아람 학생,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토론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알았다. 9조의 허지은하고, 처음에는 자기소개조차 낯설고 힘들었지만 조원들과 자기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졌다. 10조 윤은미 학생, 경제의 관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5조의 이예린 학생,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8조의 장지원 학생, 학교 생활을 하며 리더십 개발을 위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었다. 9조의 이봉경 학생,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고 학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알바하는 것이 힘들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의견 그 외에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몇 명만 갈무리했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의 핵심이었죠. 경제생활과 리더십이었는데, 현재 자신의 용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에 30만원 이하가 의외로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한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학생이 많다는 거. 31만에서 50만원까지 25%, 51만에서 70만원까지 18%, 70만원 이상은 14%,
혹시 자취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비용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에도 부모님의 FM 장학금이라고 그러죠. Father and Mother. FM 장학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반 정도인 46%. 알바와 부모님 보조를 적당히 합쳐서가 29%, 순수 알바로만 전체 4분의 1입니다. 대단합니다. 알바로만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는 학생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학기 초에 검사한 4군자 검사를 토대로 공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이 국화 기질이 제일 많았습니다. 국화 기질이 제일 많았고 정말 놀랍도록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나무도 6명이나 되었고요. 난초도 10명, 매화가 의외로 적었는데 7명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학생들이 60명 중에서 44명, 전체 약 3분의 2 조금 넘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해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과 특징들을 깊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매화입니다. 매화는 봄에 피어납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에 피어납니다. 그래서 매화는 겨울을 인내하고 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인내심이 강합니다. 또한 열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화는 별로 버리지 않습니다. 매화 주스, 매실주, 매실장아찌 등 매실을 가지고 많은 것을 활용합니다. 매화는 겨울을 인내하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까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묵묵히 이겨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잘 보이죠? 매화나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매화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무처럼 쭉 뻗어 있는 것도 아니라 잘 펴져 있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매화 안에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매화들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데 선수들이죠. 또 매화의 특징은 가장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네 길 중에 가장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매화입니다. 꽃을 피워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해서 설중매가 있죠. 매화의 기질은 일단 범생이들이거나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매화의 기질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피곤해도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난초나 국화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먼저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일귀시 수업을 잘 듣습니다.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개그는 기본입니다. 이들에게 성실, 부지런함 빼면은 시체일 정도로 매화 기질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늘 앞서 준비하고 앞서서 행동합니다. 이들은 권위와 명령에 존중하고 룰을 잘 지킵니다. 사회적인 법, 질서, 규칙, 관례, 계약을 잘 중시합니다. 약속을 한번 정하면 어떤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기질이 바로 매화 기질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기질이 바로 매화 기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화 기질은 어려운 환경에
잘 대처하며 끈기와 인내로 이겨나갑니다.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잘 보호해 줍니다. 공동체를 잘 이끌어갑니다. 공동체를 잘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매화는 일벌레들이 많고요. 관리자, 매니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매화 기질들은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사군자에서 가장 먼저 그립니다. 빨리 그립니다. 쉽게 그릴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한 번에 그려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난초들은요, 뭔가 할 때 중간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요, 끝까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은 중간에 금방 파토냈죠. 난초들은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난초가 멋있잖아요. 난초 싼 거는 500원이고 비싼 건 10억 원 한답니다. 그만큼 난초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난초 기질도 그러합니다. 난초 기질은 늘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끝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휴식과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겁게 살 줄 알고요. 즐길 줄도 압니다. 난초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난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굉장히 가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난초 기질 가운데는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모델이 많고요, 탤런트가 많고요, 가수들이 많고요,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늘고 단순하게, 그래서 잘 잊어먹습니다. 슬픈 거, 즐거웠던 거 금방 잊고 또 새로운 거를 추구할 줄 압니다. 난초는 사군자에서 가장 먼저 그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난초 기질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센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엇갈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가 내 감정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누가 방해하면 화를 많이 냅니다. 엇갈리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옮겨 심으면 쉽게 죽습니다. 뭐가 자기가 하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곳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장소에 대한 자기만의 고집이 있죠. 난초는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난초 키우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 난초 기질을 가진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참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쉽게 손에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왜? 개성이 강하고요. 창의적이고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난초 기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입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친구가 부르면 나갈 수 있는 기질이 난초입니다. 매화는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게 있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국화 기질은 걱정하면서 나갑니다. 이따 밤에 하지. 밤에 못합니다. 아침에 하지. 아침에 못합니다. 결국 보고 나서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난초 기질은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기질을, 환경을 좋아합니다. 누가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 싫어합니다. 난초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험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잘 대비를 못해서 4학년이 되면은 취업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뭔가를 달려왔지만 뭔가 손에 잡힌 거를 해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아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난초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의 멋을 알고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의 상당수는 난초 기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난초를 알 수 있겠죠. 난초는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행동이 민첩합니다.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오락, 게임, 파티 등을 즐깁니다. 즐기되 중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하나 좋아하면 아무도 그걸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난초는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멋을 낼 줄 압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 줄은 알지만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화입니다. 국화는 가을에 피어납니다. 난초가 여름에 피어나듯이 여름에 피어나니까 여름 난초 기질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 부분부터 열어봅니다. 몇 번씩 맛있는 게 있는지 새로운 게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해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여러 번을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국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을날 피어나는 조화의 상징이 국화입니다. 국화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난초는 혼자 돌아다닐 수 있지만 국화는 혼자 돌아다니는 거 어색합니다. 국화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피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많습니다. 인생은 뭘까? 내가 누구일까? 고민, 생각 등등등등이 되게 많습니다. 늘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시무룩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을날, 가을의 상징인 국화이기 때문에 감정에 예민합니다. 감성이 풍부합니다. 국화의 특징을 볼까요? 국화는 꽃잎이 많고 큽니다. 국화들이 웃잖아요. 굉장히 크게 웃습니다. 그리고 관계들을 늘 다양하게 가지려고 넓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힘들 때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되게 국화꽃이 되게 복잡하게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화의 기질의 특징은 되게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에도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국화는 또한 늦가을에 피기 때문에 노골적인 경쟁과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은은히 피어나는 거. 남이 내가 뭔가 잘한다는 거 굳이 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만의 멋을 조용히 추구하는 게 바로 국화 타입들입니다. 국화들은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오래갑니다. 국화들은 남몰래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동료들의 어려움들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 향기가 정말 오래가는 국화처럼 국화 기질도 그러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 보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할 수 있는 기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화꽃은 장례식장에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면 갑자기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여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인생에 자기 스스로를 비관해서 죽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국화라는 사실을 안다면 놀랍지도 않은 것이죠. 이제 국화 기질은 경쟁과 갈등을 싫어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조화가 중요해요. 그렇게 친한 친구여도 갑자기 조화로움이 깨지고 나면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관계에 예민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질이 바로 국화 기질입니다. 매화 기질은 성과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난초는 재미없는 거 싫어합니다.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나야 됩니다. 결과를 바로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국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성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 성장과 자아 실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상담을 잘하고요. 설득력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동기부여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상담가나 교사들 중에 국화 기질이 참 많고요. 사회복지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국화 기질은 진실한 인생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면 우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화 기질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국화가 없다면 가을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마찬가지로 국화 기질이 없다면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자기 주변에 국화 기질이 있다면 그들은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뻗는지 정말 대나무를 캐내는 게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쳐다봐도 끝을 알 수 없는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대나무들은 삶의 다양한 곳에서
자양분을 얻고 또 자기만이 원하는 것을 또 하고 싶은 것을 끝없이 탐구하면서 개발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분석적입니다. 마디 있는 것처럼 논리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토론을 좋아합니다. 대나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한번 내린 뿌리가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분석을 잘합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나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허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갈증을 일으키고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나무는 꽃을 잘 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쪽 같아갖고 은은하게 향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TV를 봐다가 말을 아주 직사포로 잘 날리는 사이다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나무 기질입니다. 이들은 위로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우월성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대나무 기질은 또한 곱고 강인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지적 능력을 추구합니다. 토론을 좋아하며 세상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차갑다는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또 발휘하고 또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기질이죠. 우리 수업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4분자별로 어떤 리더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매화에서 내향 매화는 삼성의 설립자인 이병철 전 회장, 그 다음에 꾸준함의 대명사인 마라토너 이봉주랑 축구선수 박지성을 들 수 있고요. 마더 테레사가 있고요. 석유왕 락펠러가 있고 야구선수 이종범이 있네요. 외향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난 꿈이 있어요 노래로 유명한 인순이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는 대통령들이. 난초는 주로 예술가들이 많은데요. 내향에는 우리 배철수, 모차르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 영화배우로 유명한 제임스 딘 등이 있다면 외향은 케네디 대통령과 마를린 먼로가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 빌 클린턴, 역시 대통령들도 이쪽에 있네요. 국한은 이상주의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공감과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향 국하에는 알베르토 슈바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죠.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헬렌 켈러, 또한 우리 한국이 나온 서시의 시인 윤동주 등이 여기에 있고 사실 오드리 헵번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향 국하에 보면은 지구 밖으로 도전하라 하면서 세계적인 구호 탐험가죠. 한비아가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 현대를 일궜던 정주영 전 회장이 있고요. 마틴 루킹,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로 알려진 마틴 루킹이 있습니다. 다 이상주의자고 인류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이 많네요. 대나무에 보면 주로 과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V3 우리 V3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를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었던 우리 안철수 정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고, 난타 만들었던 송승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있네요. 또 외항 대나무 보면은 나폴레옹이 있고요. 우리 박진영이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가 여기에 있네요. 위대한 과학자들,
정치들이 이곳에 있네요. 이외에도 많지만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심리 검사들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런 것보다는 통계적인 거니까요. 여러분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또 버릴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인성관 1층에 있는 상담실에 가서 여러분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아봄으로써 여러분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또는 동기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를 알아서 상황에 맞는 여러분 리더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 도서와 영화입니다.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스탠포드대 미래 인생 보고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나면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죠. 여러분 20살 20대에 알면 참 좋을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30대 가서는 여러분이 가진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그 꿈을 키우고 30대는 꿈을 이루고 40대는 그 꿈의 리더가 되고 50대는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이 답이다. 1%만 실행하면 100%가 달라진다 하는데 이 책의 30쪽에 보면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오늘의 추천 영화입니다. 동감입니다. 1979년도에 과거의 사람과 2000년대 미래의 사람이 우연히 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무선이죠, 무선. 20년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그들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만나게 됐죠. 그 영화 속에서는 놀랍게도 백석대학교 본부동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사람이 그 백석대의 교수로 오게 되거든요. 우리 백석대 건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우리 30, 40대가 인생 영화라고 하는 동감, 오늘 여러분 추천 영화로 여러분 이번 주에 올립니다. 공감과 소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공감 더하기 소통 더하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